안녕하세요. DJ 정수현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이런 일이 저에게도 생기네요. 평소 사연 채널을 보면서 함께 화도 내고 시원한 사이다도 들이키며 즐겁게 애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또 워낙 즐겨보던 채널의 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물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랑하는 여친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과거형입니다. 아직은 그녀와 정말 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쏜살같이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차단을 해놓았다는 걸 자꾸 잊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들은 차단을 풀라고 하는데 괜히 마음이 흔들리기만 하겠죠? 저와 그녀는 작은 호프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생이 됐다며 학교 친구들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당히 주민등록증을 꺼내들고 생맥주를 시키는 모습에 저까지 설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싱그러운 20살 나이에 맞게 생활하는 모습이 마냥 예뻐 보였습니다. 8살 나이 차이에 그녀는 전문대를 갓 입학한 학생이었고 저는 호프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격 좋은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돈이 고팠던 저는 대학보다는 돈을 버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방에 5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고요. 제 성공담이 궁금하시죠? 특별히 여기서만 말하자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잃는 것만큼 얻었을 뿐이거든요. 또래들이 연애와 공부를 할 때 저는 포기하고 죽기 살기로 일에만 전념했어요. 그렇게 5년을 매달려 지방의 30호 가맹점을 돌파했을 때 서울 수도권 지역에 50여 개의 점포를 연다는 각오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개점과 폐점을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메이저리그나 다름없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리 지방에서 인기 있다 해도 서울에선 유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뉴나 인테리어, 운영 방식 등의 현지화를 위해 직접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서울 1호점은 근처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 젊은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은 덕에 거의 매일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치열했던 저는 그녀의 독특한 웃음소리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으면 고단했던 하루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1년 6개월 넘게 짝사랑으로 가슴앓이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빠, 나 망했어. 내가 이번 학기 성적이 왜 안 나온 줄 알아? 오빠 때문이야. 오빠네 가게 생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마시려면 아빠한테 받는 용돈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겠지? 알바를 하면 몸이 힘드니까 맥주가 더 땡겨 안 땡겨?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학교 출석도 엉망이 되고 수업 시간엔 졸고. 맞지? 내 성적이 떨어진 게 오빠 탓인 거? 사실 그녀 얼굴만 바라보다가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도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냥 끄덕끄덕 자동차 장식품 강아지 인형처럼 끄덕였습니다. 아, 답답해. 여자가 먼저 말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오빠, 나랑 사귀자고. 난 나이도 많고 널 좋아하긴 하는데 남녀 관계로 이어가는 건 너한테 안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평소처럼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그런데 그렇게 여친은 자기 이름을 세 글자를 매직펜으로 생맥 500잔에 써내려 갔습니다. 나 술 마시고 싶을 때마다 생맥 500 공짜로 줘야 돼? 누가 많은 거 바래? 오히려 횡재한 거 아니야? 나처럼 어리고 예쁜 여자가 고백했는데? 안 받아주면 나중에 두고두고 입을 걷어차면서 후회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사귀지? 여친의 소소한 고백이 귀엽기도 하고 원래 짝사랑을 했던 저는 이게 꿈인가 하며 사귀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웃음 하나만큼은 지켜주겠노라 하고요. 여친은 저를 프랜차이즈 매니저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친의 집도 대학 등록금 마련해주기 빠듯한 자영업자 아버지와 남동생, 단촐한 집안이었고 그게 여친의 부담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방에서 사업하는 형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사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되었고요. 제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자 친했던 친구들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락하는 이유도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뿐이었고요.
혹시나 만날 때면 돈도 제가 결제해야 했고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면 있는 놈이 더 지독하다면서 그거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다고 되레 제 욕을 하는 사람만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재산을 어필하는 건 경솔한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어느덧 여친은 졸업이 다가오자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취업해야 하는데 사실 식품조리학과도 적성에 맞지 않고 이 일로 취업까지 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 아버지의 권유로, 아니 강요로 들어간 학교거든. 내가 주는 돈으로 등록금 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하셔서 억지로 들어갔어.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욕심이겠지? 우리 집은 내 뒷바라지 해줄 여유도 없고. 홀짝홀짝 술을 마시던 여친은 제 앞에서 눈물이 고이며 매일 듣는 말인 듯 줄줄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등록금을 내주니까 넌 들어가서 하루라도 어릴 때 돈 많은 남자, 아니 외제차 끄는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해. 예전 같으면 여자가 고등학교만 졸업시켜줘도 감지덕지 했을 테지만 넌 얼굴도 예쁘니 요리 잘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남편 밥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해드릴게요 하면 돈 많은 남자들 꿈뻑 죽어. 그러니까 연애니 사랑이니 그딴 쓸데없는 노름 하지 말고 참하게 학교나 다니고 졸업하면 시집갈 준비나 해라. 이게 꿈 많은 고등학생 딸한테 할 소리인가요? 그러다 보니 여친이 측은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해 돈만 벌던 저에겐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해 보였거든요. 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도와줄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친은 어린이날 선물 받은 아이처럼 들떠서 말했어요. 스튜어디스. 나 스튜어디스가 돼서 여러 나라를 마음껏 다니고 싶어. 아버지랑 동생 신경 안 쓰고 마음껏.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여권 하나 없었거든요. 해외여행 갈 시간도 없이 일만 했던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지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벅차더군요. 우선 전문 학원부터 제일 비싸고 유명한 곳을 고르고 골라 끊어주었습니다. 사회환원 사업의 일종으로 장학생도 선발해서 지원해주는데 하물며 여친인데 당연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빠, 여기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커피도 마셔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고민이야. 용돈으로는 차비하기도 빠듯하거든. 그리고 옷도 가방도 학원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정보도 얻는데 이러다가 취업하지도 못하겠어.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친은 허공에 손사래를 치며 안 받겠다고 했지만 설득했어요. 오빠가 매일 챙겨줄 수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사주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 오빠 덕분에 공부하는 것도 고마운데 그럼 오빠 마음이다 생각하고 아껴 쓸게. 빨리 취업해서 꼭 갚을게. 큰돈은 아니지만 별다방 커피값이나 파스타, 피자 같은 걸 사 먹었다고 휴대폰에 문자가 울릴 때마다 귀여웠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여친이 하는 게 다 예뻐 보이고 부성애가 느껴지면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진짜 사랑에 빠졌구나 하고 나날이 행복했습니다. 아버님이 학원 가는 거 뭐라 안 하시고? 말도 마. 그래서 강남에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봐주셨어. 강남 바닥에 돈 많은 놈들이 깔리고 깔렸다. 거기서 낯짝 다 필요 없고 손을 봐. 제복 있는 손은 토실토실 두툼하고 윤기 있는 놈을 잡아. 귀인의 손은 자석처럼 돈을 불러 모은다. 너희 동생은 아들이니까 집 하나 마련해야 간신히 장가갈까 말까인데 넌 그래도 여자니까 얼굴 하나면 시집을 갈 수 있어. 우유도 유통기한 다가오면 세일해야 한다. 지금 한창 제값 받을 때 잡아. 네가 시집을 잘 가야 네 동생도 장가가지. 마누라가 예쁘면 저같은 말뚱에 머리 쳐박는 게 남자다. 네 동생 아파트까지는 못 해줘도 빌라 하나는 해주겠지. 우리 집에서 너만 대학교 보낸 이유가 뭐겠니? 우리 집 기둥은 아들이 아니고 딸인 너야. 그러니 행실 잘하고 다녀. 여자한테 흠이 뭔 줄 아냐? 가난은 흠도 아니야. 여자한테 흠은 연애야. 남편 말고 다른 남자. 과거 말이다, 과거. 처음엔 딸을 애지중지 아끼는 딸바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볼수록 여친을 재산으로 여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키워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예비 장인어른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저런 집안에서 여친을 꺼내주고 싶었습니다. 저런 집안에서 평범한 저를 만나주는 여친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요. 오히려 욕심 없는 여친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자차 2대 중 제일 아끼는 모닝이 고장이 났습니다. 모닝은 제가 지방에서 고생할 때 집 대신 먹고 자고 했던 차여서 유독 애착이 남다르고요. 마침 그 차와 함께 하면서 일도 승승장구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서울에서도 애지중지하면서 타고 있었어요. 물론 차 많은 서울에서 일하고 시장 갈 때는 경차만한 차가 없기도 하고요. 또 다른 차는 가맹점 30호점을 차렸을 때 5억짜리 롤스로이스를 탔습니다. 다들 아시죠? 부의 상징, 남자의 성공이라 불리는 고급차 말이에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차고에 넣어두고 잘 안 타게 되었어요. 내 스스로에게 보상으로 산 차여서 관상용에 가까운 세컨카가 되었고요. 어쩌지? 차가 망가져서 영화 시간 늦을 것 같은데. 지금 영화가 문제야? 다친 데는 없고? 자동차는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야. 빨리 정비소 가봐. 경차로 데이트해도 불만 없는 여친에게 나중에 웨딩카로 롤스로이스로 서프라이즈를 해줘야지 하며 또 한 번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참고로 여친의 남동생은 공고를 졸업하고 아버지 밑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배우고 있고요. 오빠, 우리 집 정비소에 괜찮으면 우리 집에 맡길래? 다른 곳 가면 바가지 쓸 수도 있고 동생도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거든. 먼저 내 동생부터 공략하자. 천천히 친해지면 아버지한테 말도 잘해주고 오빠도 점수 따지 않을까? 그 말에 당장 예비 장인어른의 정비소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일단 싹싹하고 괜찮은 청년으로 눈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자, 저기다 주차해. 좀 이따가 시간 되면 봐줄게. 예비 장인보다 훨씬 어리지만 그래도 손님인데 모닝에서 내리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부터 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정비소에 제 차 말고 다른 차는 없었고요. 그래도 어르신, 게다가 예비 장인의 말이니까 한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보다 늦게 온 외제차 손님이 내렸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손님은 누가 봐도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도 껌뻑 90도로 인사부터 하고 말투부터 공손하고 부드럽게 달라지시더군요. 1시간쯤 지나고 차를 다 고치고 가격을 부르셨는데 당했구나 싶었어요. 예비 장인어른께서 수입차 공임을 부르시더군요. 차마 따질 수가 없어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냈습니다. 카드 대신 제 손을 잡고 이리저리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제가 키가 180에 70kg대로 살짝 마른 편이지만 요즘 사람들 눈에는 딱 좋은 체격이거든요. 또 장사하는 사람은 외모 관리도 한몫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외모이고요. 에휴, 손만 버렸어, 손만. 내가 사람이 좋아서 탈이지. 직접 내 손으로 경차는 정비 안 하는데 돈도 없는 청년이 딱해 보여서 시간 잡아먹으면서 이짓거리 하는 거야. 구형차는 뜯어보면 죄다 고장이야. 겉모습만 멀쩡했지. 딱 요즘 젊은이들 같다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서 돈도 없으면서 차는 굴려야 하고, 그러니 아직도 모닝이 길바닥에 굴러다니지. 저렇게 가늘고 긴 손은 돈을 모으지 못해. 재산이 줄줄 새지. 그러니까 구형 모닝이나 끌고 다니지. 혼잣말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크게 들려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른들 눈엔 듬직하지 않을 수 있지 혼자 생각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는 레프트 라이트 훅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모닝을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반쯤은 박사가 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차에 대한 지식도 있었는데 어이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이미지는 바꾸기 힘들다는 걸 사업하면서 체득한지라 사랑이 죄다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지불했고요. 여친은 국내 메이저 항공사 시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물론 대형 항공사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서 다른 곳도 넣어보라고 했지만 여친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그 메이저 항공사 유니폼 아니면 입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개고생할 일도 없지. 그래도 남들 다 알아주는 항공사 유니폼은 입어야 오빠한테 보답하는 거 아니겠어? 아무래도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토익 점수가 부족한 것 같아. 학원 말고 개인 과외 받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벌써 여친은 학원만 5군데를 옮겨 다녔거든요. 이번에 찾은 과외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 영문과에 재학 중인 아나운서 준비생이었어요. 한 잔 결제했던 커피가 2잔이 되고요. SNS에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올린 적이 없었는데 맛집과 감성 카페, 그 남학생과 투샷 등 럽스타그램이 따로 없었습니다. 댓글에는 남친이냐고 잘 어울린다고 친구들이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니라는 말도 없이 스마일 이모티콘으로 대체하더군요. 오빠 질투하지 마. 오빠가 비싼 가입비 내주는데 답답한 곳에서 지루하게 공부하면 능률이 안 오르기도 하고 또 오빠가 낮에는 자야 하니까 같이 가고 싶은 곳을 간 것뿐이야. 떳떳하지 않으면 사진 못 올리지. 하루라도 빨리 붙어야 오빠도 가입비 아낄 거잖아. 결국 그녀는 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외모 때문이라며 코에 필러, 이마에 필러, 턱에 보톡스, 눈 밑에 애교살 시술 등 뭔 부위별로 넣을 게 많은지 이것저것 잔뜩 넣더니 이번엔 뺄 게 생겼다고 급하게 전화를 했더군요. 오빠 때문에 망했어. 책임져. 아, 책임을 질 건데 뭔지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알아듣게 천천히 이야기해 줄래? 나 이번에 완전 붙는 거 확정이었어. 근데 오빠랑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어서 살이 쪘잖아. 어떡할 거야? 황당했어요. 공짜 카드로 이것저것 사 먹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3달 동안 나랑 만난 게 4번이야. 그런데 살이 나 때문에 쪘다니 말이 안 되잖아. 여친은 바로 콧소리를 섞어서 말을 바꾸더군요. 아, 몰라. 나 뚱땡이라서 창피해서 오빠 만나러 못 나간 거야. 애교 섞인 칭얼거림으로 넘기기엔 점점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거의 다 붙은 거라는 말에 이번 한 번은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호구가 따로 없죠? 아까운 게 없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쉴 새 없이 카드 내역이 문자로 날라왔습니다. 다른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내역서 문자 서비스를 해지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일 큰 실수였네요. 비만 다이어트 한약으로 시작해서 헬스장 개인 PT와 개인 필라테스 수업까지 사업하는 저보다 바쁘게 살더라고요. 그녀의 SNS에는 온갖 맛집에 오운완 인증 사진까지 이게 취준생인지 인플루언서인지 구분하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꼬박꼬박 자기가 먹는 음식 사진을 보내주면서 꼭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여친이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쯤 저는 직영 2호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입지 조건이며 유동인구 확인을 해서 후보지 중 마침 여친이 사는 곳과 가까운 번화가에 저렴한 점포가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바로 여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좋아할 모습이 훤했거든요. 자기야, 앞으로 우리 자주 볼 수 있어. 내 소식에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다운되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사람이? 이번 일은 경솔했어. 정말 실망이야. 나한테 미리 물어봤어야지. 내 생각은 안 해? 나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여태껏 살고 있어. 아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같이 다니다가 동네에 소문나면 그거 금방이야. 아버지한테 걸리면? 난 진짜 오빠가 뭐가 불안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숨막히게 굴면 진짜 곤란해. 만약에 길에서 내가 아는 척 못해도 어쩔 수 없어. 이해해. 알았지? 앞으로 가게에서만 보자. 나보다 더 반색할 줄 알았는데 무작정 쏟아내는 그녀의 말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아버지 때문에 남친 만난 거 소문나면 안 되는 사람이 과외 선생이랑은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SNS에 떡하니 게시해놓고 이런 제가 자격지심에 속 좁은 놈인가요? 어느덧 2호점 개업날이 성큼 다가왔고 요즘은 가게 홍보에 SNS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해서 오픈 이벤트로 방문한 손님들께 추첨을 통해 롤스로이스 시승식을 준비했습니다. 가게 앞에 제 차인 롤스로이스를 가져다 놓자 동네가 떠들썩하더군요. 이럴 일인가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고요. 거기엔 예비 처남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차 앞에서 사진을 엄청 찍더군요. 동생 SNS에 롤스로이스라는 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이거 비싼 차야? 난 차는 하나도 몰라서. 아빠도 사진 보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드디어 우리 동네에 부자 인맥이 생겼다면서 당장 저 남자부터 찾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하는 거 아빠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지? 그 남자가 나라는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고작 차 하나만 보고 시집을 보내려는 예비 장인어른의 인품이 무서웠습니다. 자동차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있어서 더더욱 등이 쭈뼛 섰습니다. 만일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혼을 시켜서라도 만나게 할 것 같았거든요. 시승 이벤트 하기 전 차량 점검을 일부러 예비 장인어른의 정비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문 센터에 맡겨야 하지만 예비 장인의 정비소에 맡기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갈 테고 모닝 때도 많이 받으셨으니 롤스로이스 견적은 얼마나 터무니없이 많이 나올지 안 봐도 비디오더군요.
그래도 비싸게 받으시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처갓집에 보탬이 된 거라 생각하기로 했고요. 때마침 본사에 일이 생겨서 저는 지방을 가게 되었고 매니저에게 차 수리를 맡기라고 시켰습니다. 지방에서 가맹점 계약건과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뻑뻑 하품을 하며 서울로 올라왔을 때 롤스로이스가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속도 위반에 신호도 무시하고 서울 한복판을 달리고 있더군요. 요즘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생각나서 차를 다시 한번 쳐다봤더니 익숙한 번호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지? 내 차가 왜? 저는 모닝으로 롤스로이스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압구정 클럽에서 내리는 운전자는 낯이 많이 익은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예비 처남이었습니다. 저만 어이없는 거 아니겠죠? 남의 차를, 게다가 엄연히 손님의 차를 몰래 타고 나와서 고개 운전까지 한 건 잘못된 일 아닌가요? 비록 저 혼자서는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말이죠. 그 와중에도 다른 손님이 아닌 내 차인 게 어디냐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옛 어르신 말씀대로 여친을 사랑하다 보니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걸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게 한심하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비소를 다녀온 롤스로이스 차량 뒷좌석 내부 도어에 숨겨져 있는 우산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같은 롤스로이스는 한 대도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롤스로이스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오더 방식, 즉 맞춤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우산도 맞춤으로 제작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니. 정말이지 의심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것만큼은 아니길 바랐거든요. 애초에 몰래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주의를 주는 게 맞았을까요? 게다가 내가 주문한 우산은 돈을 더 주고 블랙이 아닌 남색으로 특별 제작한 우산이라 중고나 당근에 매물로 나오면 바로 눈에 띄는 우산이었으니까요. 놀란 매니저가 제 휴대폰을 들고 당근마켓과 중고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노래 가사처럼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건지 하필 게시물 하나가 올라와 있더군요. 아무나 못 쓴다는 롤스로이스 우산 급하게 처분합니다 하고 떡하니 제목까지 써놓고요. 제목을 눌렀더니 손잡이에는 백금으로 코팅된 RR 로고, 남색 우산이 150만 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뒷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제가 커스텀 주문했던 우산이었습니다. 자기야, 처남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어? 왜냐고 물어보는 여친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어서 비상연락망처럼 가지고 있으려 한다며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에 중고 판매자 전화번호를 달달 떨리는 손으로 한 개 한 개 눌렀을 때 좀 전에 저장해뒀던 예비 처남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뜨더군요. 몇 번을 더 확인해도 판매자와 일치하는 번호에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동네 장사하는데 동네 주민이랑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걸 신고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을 때 저보다 화가 훨씬 많이 난 매니저가 펄펄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매니저가 112에 도난 신고를 해버렸고 여친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빠네 대표님 차라며 그 비싼 차, 그게 얼마나 비싸길래 사람보다 중요해? 우리 동생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 부탁하면 들어줄 거 아니야. 오빠는 뭐든지 해결해주는 내 편이잖아. 오빠랑 나 거의 한 가족이잖아. 그럼 내 동생이 오빠 동생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노력해볼게. 나도 조만간 결혼할 가족이니까 합의해달라고 할게. 자기도 가족들한테 나랑 사귀는 거 밝혔으면 좋겠어. 저는 매니저에게 자필 합의서와 위임장을 써주었습니다. 절도범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되어 한 명이서 훔치면 단순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예비 처남의 경우는 초범이라 차주인과 협의해서 다행스럽게 빨간 줄 안 긋고 기소유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처남 사건으로 여친은 저와 교제 중이라는 걸 집안에 알리게 되었고요. 예비 장인어른께서도 정비소 손님의 물건을 훔쳐 도둑놈이 될 뻔한 아들을 살려준 데 큰 공헌을 한 저를 어쩔 수 없이 교제까지만 허락하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 마당에서 혼자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예비 장인이 혹시나 고맙다고 안아주실까? 아니면 잘 부탁한다며 악수를 해줄까? 기다리던 예비 장인은 절 보자마자 번쩍 손을 들어 뺨을 때리셨습니다. 내가 때린 거에 서운해 말어. 딸 앗아간 놈을 가만히 둘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겠어. 자네가 우리 아들 도와줬으니까
내가 워낙 바른 사람이라 감사함을 알아서 이 정도로 넘기는 거야. 자네가 우리 딸 학원비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 좋아서 해놓고 우리 딸 기죽이지 말게. 발목 잡지도 말고. 남녀일이 내일 헤어져도 이상할 거 없지 않나? 여전히 자네 수준은 내 발끝에도 안 차지만 자네가 열심히 돈 버는 노력하면 몇 달은 더 만나겠지. 대신 지금부터 통금 시간은 8시네. 꼭 지키고 절대 손잡는 거 이상은 안 돼. 난 자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작 모닝이나 질질 끌고 다니고 손 모양도 가난뱅이 손이고 뭐 하나 부자랑 거리가 멀어. 그 거지 같은 모닝에 내 딸을 태우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속에 열불이 뻗쳐서 참을 수가 없어. 계속 딸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러려고 고생해서 저거 키웠냐, 키운 공 없다 등 신세 한탄만 늘어놓으셨습니다. 딸을 키운 건지 한우를 키운 건지 대체 얼마나 대단한 덕을 보시고 싶으셨던 건지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더 황당한 건 이어진 여친의 행동이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말자고 했잖아. 오빠가 사서 맞은 거니까 나한테 불쌍한 척 하지 마. 맞은 사람은 저인데 여친은 아버지를 탓하기는커녕 맞을 짓을 했다며 제 탓만 해대는데 천년 사랑도 파사삭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예비장인은 대뜸 매일 다른 자동차 회사의 카탈로그를 들고 저희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적어도 사내로 태어났으면 대형 세단은 몰아야지. 안 그런가? 꿈이 커야 반은 가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중후한 세단이 부담스러우면 중고 외제차 정도까지는 봐주겠네. 적어도 좋은 차를 타야 수준 있는 사람들이랑 엮이는 거야. 일종의 이력서 같은 거지.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듯. 그리고 차는 승차감이 전부가 아니야. 하차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본 적이 없으니 2탄 호프집에서 만족하고 일하지. 차가 곧 사람 계급인데 우리 딸도 노비로 만들 셈인가? 말끝마다 그지같은 모닝을 돌림 노래처럼 듣다 보니 돈을 벌어다 준 제 모닝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모닝에 뺑손이라도 당하신 적이 있는 건지 머리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예비 장인의 자동차는 연식이 15년 넘은 SUV거든요. 저 말에 휘둘려서 차를 산 게 맞을까요? 괜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차는 잘 굴러가고 일하는데 편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차가 귀한들 사람만큼 귀하겠습니까? 사람이 더 귀한 거니 제가 처남을 처벌없이 선처해달라고 부탁도 드린 거고요. 내 딸이랑 하루라도 더 만나고 싶으면 그지 같은 모닝부터 가져다 버리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나가셔서 오시고 가신 날은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는 듯 얼빠진 상태로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처남이 직접 전화를 걸었더군요. 고맙다고 인사하려나 보다 하고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통화 내내 사람을 달달 볶았습니다. 형님, 롤스로이스 주인이랑 친하시다면서요? 주말에 쓸 곳이 있어서 그런데 대신 차 좀 빌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롤스로이스 정도는 타야 클럽 가서 대접받거든요. 차도 가끔 굴려줘야 길도 드는 건데 믿고 기다릴게요. 아, 조만간 새 차 뽑으신다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아재 냄새 나는 세단 사라고 꼬셔도 절대 넘어가지 말고 무조건 스포츠카로 뽑으세요. 이왕이면 빨간색이면 더 좋고요. 그 부자는 본인들이 타고 다닐 생각에 평소 자신들이 사고 싶던 차를 사게 하려고 혈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2년이 넘는 노력과 제 간절함이 합쳐져 여친의 스튜어디스 최종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오빠지. 얼마나 큰 돈을 나한테 썼는데. 메이저 항공사 못 가서 미안해. 저가 항공이라도 스튜어디스 꿈을 이룬 건 같은 거잖아. 고생 많았어. 진짜 대견하고 너무 사랑해. 원래는 자기 사회생활 충분히 했으면 해서 1년은 일하고 결혼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조만간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 자리라도 만들자. 일이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그만둬.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난 아직 어리니까 넓은 세상을 더 둘러보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부담스러워. 평소와 다르게 선 긋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마치 평소에 준비했던 말을 이어나가는 듯 했지만 오늘만큼은 축하 외에 다른 말을 안 하려고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예비장인은 내 딸이 잘나서 붙었다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고 정비소에 경축 현수막을 내걸으셨어요. 철없는 처남은 누나 연봉이 얼마인지 벌써 체크부터 하더군요. 예비장인은 주변 상가 사람들 대략 20여 명을 모시고 오셨어요.
말은 이상하게 하셔도 매상 올려주려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 자체에 감사드렸죠. 예비 사위 가게라고 자랑하고 싶어지도록 안주에 비싼 양주까지 척척 꺼내드렸어요. 상인분들이 제 칭찬을 하시면서 요즘 이런 젊은이 드물다, 내가 사위 삼고 싶다며 칭찬을 이어가는데 예비장인은 묵묵부답으로 본인 딸 자랑만 쏟기 바쁘셨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딸이 예뻐서 다들 딸 덕 볼 거라고 하더니만 결국 효도를 하네요. 생돈 들여서 키웠는지 다들 아시죠?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없습니다. 원래 제가 큰 욕심도 없으니 하루 먹고 하루 벌며 살았죠. 이젠 스튜어디스가 되었으니까 제 수준에 딱 맞는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자가로 옮겨주고 하나뿐이 없는 제 남동생 30평대 빌라 하나 사주고 나면 제 할 일은 다 한 거니까 출가 외인으로 살게 둬야죠. 오늘은 기분이다. 내가 쏩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까지 포용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더군요.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지만 소중함도 모르는 것보다 천천히 갚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얼큰하게 드시고 포스기의 가격을 보니 100만 원 가까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바쁘신 분들을 모아놓고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드디어 저를 인정하고 동네 분들께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 하며 괜스레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이 남자 한 번 사귄 적 없는 순수한 앤데 이만한 신부감 없는 거 알죠? 주변에 최하 벤츠 타는 남자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하시더니 따로 계산도 안 하고 뒤도 안 보고 가버리셨습니다. 여친 하나만 보고 만난 건데 저도 슬슬 지치더군요. 확 벤츠를 사서 인정받는 게 맞는 걸까요? 고민이 들더군요. 그랬던 예비 장인께서 웬일로 술값 대신 제 차를 점검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이 얼마나 대충 고쳤으면 다시 가져오라고 할 정도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차를 찾으러 갔을 때 모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꼴보기 싫은 그지 같은 모닝은 알아서 버렸으니 마음 편히 새 차 뽑아.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 젊음을 함께하고 성공의 부적 같은 애착 자동차를 심지어 고장난 것도 없는데 몰래 폐차라니. 웃기지 말고 차 돌려주세요. 그 차 탈 때마다 사고 날까봐 걱정이 돼서 아빠한테 부탁드렸어. 사실대로 말하지. 모닝에서 타고 내리는 게 쪽팔리는 거 아니었어? 새 차 살 돈 없으면 없다고 말해. 낡아 빠진 모닝에 목매는 거 꼴 찌질하니까. 공항에 그지 같은 차 끌고 데리러 온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알아? 어디서 선 넘어? 오빠 내 남편 아니야.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사과드리고 그리고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다시 연락해. 그때까지 나 오빠 만날 생각 없으니까. 세상의 전부 같았던 여친이 냉랭한 반응과 그지 같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여친이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찌질한 걸까요? 여친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예비 장인께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게 맞는지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오픈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들께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웃는 얼굴로 일을 했는데 거울 속 모습은 입꼬리가 한없이 밑으로 축 처져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 여친의 친구들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평소 여친을 데리러 가면 인사 몇 번 했던 사이라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여친의 소식을 듣기 위해 서비스 안주를 들고 은근슬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귀를 의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진짜 스윗하시다. 사촌 동생 친구들도 챙겨주시고. 근데 어쩜 두 사람이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학원에 데리러 올 때마다 저희들끼리 궁금했거든요. 스튜어디스 학원을 다니는 초기부터 여친은 입버릇처럼 모닝 타는 남자는 급이 안 맞아서 죽어도 안 만난다고 했답니다. 제가 데리러 가는 날이면 남친이 아니라 친오빠처럼 잘해주는 사촌오빠일 뿐이었더군요. 다른 의미로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생맥주 500ml를 공짜로 주니 그녀의 친구는 신나서 주저리 궁금했던 여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친의 별명이 벤츠녀라는 것도요. 학원을 다닐 때부터 저를 속이고 예비 스튜어디스라며 SNS에 벤츠 사진이 있는 남자들에게 DM을 보내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째 연락 한 번 없는 제 여친은 양양 바다로 입사 축하 여행을 떠났다더군요. 게다가 남친과 같이. 남친은 여기 있는데 저도 모르는 남친은 또 무슨 소리인지. 일할 때 신고 있던 낡은 슬리퍼를 보니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 게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하얗게 핏기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홀로 가게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제가 눈 가리고 안 보려고 했던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타고난 장사꾼인 저는 사랑을 떼어놓고 보니 메인 매출 전표처럼 정리가 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한눈에 보이더군요. 먼저 잊고 지냈던 카드 내역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친의 SNS 게시물의 날짜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영어 과외 날엔 점심 저녁 커피까지 내 카드로 먹고 꼬박꼬박 모텔까지 긁었더라고요. 과외 선생의 SNS는 댓글에는 여친이 하트에 내꺼 니꺼 사랑해까지 예쁘게 손잡고 걸어다니는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제 나이에 맞는 연애를 즐기는 커플이었습니다. 내가 비켜주는 게 맞다 싶더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화도 안 난다더니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그 잘난 여행에서 돌아온 여친에게 작정하고 아침부터 연락했습니다. 아버님께 사과드리고 싶어. 자리 한번 마련해줘. 물론 호텔 뷔페로 예약해놨어. 자기가 너무 가고 싶어 했잖아. 우리끼리만 가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결혼 얘기도 안 꺼낼게. 자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게. 오빠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지금처럼 지내는 관계에 난 너무 좋은데 괜히 결혼 부담 주지 말자 서로. 그리고 회사 출퇴근하는데 눈치 보여. 동기들은 명품백을 기본으로 들고 다니는데 난 에코백뿐이 없어가지고 대놓고 무시하는 눈빛이야. 오빠가 축하 선물 하나 해주면 안 돼? 나중에 프로포즈 선물 미리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라도 더 들고 다니는 게 본전 뽑는 거래. 애초에 버릇을 잘못 들인 제가 탓이겠죠. 네가 사람을 끝까지 호구로 보는구나 하고 화내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리석은 자는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작은 일에 연연해 큰일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배웠기에 더 이상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차 새로 샀어. 자기 태우고 다니려면 수준에 맞는 차가 필요하잖아. 그날 내가 집 앞에서 아버님까지 모시고 출발할게. 아빠가 많이 좋아하시더라. 이제 좀 오빠가 깨달은 것 같다며 보자고 하셨어. 식사 약속 당일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차림인 트레이닝복에 앞치마를 벗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슈트를 입었습니다. 여친은 멋있어졌다고 좋아하기는커녕 주의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한테 사과드리려고 만든 자리잖아. 상견례 얘기 꺼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아버지가 자식한테 모닝타기 하는 집은 안 봐도 뻔하다고 부모가 노후 준비도 안 된 힘든 집안이니까 결혼해봐야 고생만 한다고 하셨거든. 이미 차가워진 제 마음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신경 쓰이지 않더군요. 이어서 여친에게는 명품 종이백을 건네주었고요. 그녀는 세상 처음 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마도 지금 만나는 남친에게 자주 보여주는 미소겠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차 직전의 모닝을 예비 장인 앞에 세워두고 얼른 내려서 타시라고 직접 문까지 열어드렸습니다. 예비 장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길가에 돌을 집어서 차를 찍어내리기 시작하셨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있는 힘껏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러뜨렸습니다. 여친은 말리지는 않고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철푸덕 길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 종이백을 풀러봤습니다. 명품 종이박스 안에는 여친이 내게 주었던 유일한 선물인 손편지만 달랑 넣어놨습니다. 예비 처남은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낄낄대며 대박 너튜브 떡상각 이라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고요. 나랑 헤어지려고 작정했어? 명품백은 어딨고? 아니지? 사놓고 장난하는 거지? 하나도 재미없거든? 이래서 사람을 잘 보고 사귀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빠는 딱 맥주 500짜리였어. 공짜 맥주 마셔보겠다고 오빠 꼬셔낸 내가 돌았었지. 이 말을 들으니 마지막 배려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날 이용해 먹기 위해 만난 거라는 걸 본인 입으로 불어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명품백 같은 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지금부터 훨씬 재미없어질 거야. 아직도 한참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비싼 교훈 하나 알려줄게.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돌려받는 거야. 근데 주는 거에 비해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 토해내야겠지? 딱 봤을 때 덜덜거리는 모닝이나 끌고 다니는 거지 새끼. 그만 당장 헤어져. 괜히 몇 푼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 사람을 가지고 장사질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끝내자. 오빠한테 이런 모욕 듣고 만나야 할 이유 없잖아. 까놓고 돈은 오빠가 나 좋다고 준 거지 내가 칼 들고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아니잖아. 그동안 나이 어린 여자랑 데이트하고 연락하고 지낸 거로 퉁쳐. 충분히 값은 쳐준 것 같으니까.
도둑놈이 따로 없어. 어린 여자 옆에 끼고 다닐 능력도 없으면서 나도 자선봉사했다고 치고 질질 끌지 말고 갈라서자. 사실 난 오빠랑 사귀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거든. 말 잘 꺼냈다. 염치 없는 건 가족 매력이구나. 네, 맞아요. 아버님 하시는 것도, 그리고 방금 보신 따님도 양심 없이 몸 하나 믿고 장사질했네요. 애지중지 팔아먹으려고 키운 사기꾼 딸도 데려가시고요. 애초에 상품에 문제가 있는 불량 상품을 눈먼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치울 생각인가 본데 셀프로 반품할 테니 데려가세요. 대신 직접 말씀하신 몇 푼 안 되는 돈 전부 싹 지불하시고요. 전 준비해왔던 서류를 여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여친이 쓴 카드 내역서와 여친이 바람핀 증거 사진들, 또 제게 돈 갚겠다고 보냈던 문자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서류 더미였죠. 토탈 7천만 원에 가까운 숫자들을 눈으로 목격하자 여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제 팔을 붙잡더군요. 오빠, 내가 욱하면 막말하는 거 알지? 머리 식히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우리. 내 몸에서 손 떼. 다른 남자 잡은 손으로 어딜 잡아. 그리고 어린 건 능력이 아니야. 머리 나쁜 거 너무 티내고 다닌다. 아니야, 오빠, 오해야. 그냥 베프, 남사친.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죽어도 아니야. 난 남자라고는 오빠뿐이 없어. 무릎이라도 꿇으면 믿어줄래? 다리가 생명인 스튜어디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 학자금 대출했다고 갚으면 된다. 그깟 7천. 네가 앞으로 만날 남자 레벨이 얼마나 높겠냐. 1억 정도는 껌값으로 갚아줄 거다. 어디서 그지 같은 모닝이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대. 정에 끌려서 만나줬더니만 꼴값이야. 화목한 가족회의는 들어가셔서 따로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모든 일은 저희 변호사가 진행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꼴값이 하나 더 있거든요. 돈지랄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비서가 62대 한정으로 제작된 5억짜리 롤스로이스를 미끄러지며 끌고 왔습니다. 세 사람은 입이 떡 벌어져서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탄 사람 실물로 처음 봐? 예비처남은 다급하게 제 이름 세 글자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고 의아 고함을 질러대다가 저의 신문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방에서 굳건한 맥주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표가 창업 10년 만에 약 800억 원대 초반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와, 대박. 이거 형님 맞죠? 저 차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다. 운전석에서 사진만 찍게 해주세요. 난 아버지랑 누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형님께서 차만 태워주시면 바로 손절할게요. 아, 원래 우리 누나가 조신력 코스프레 하면서 돈 많아 보이는 남자면 친구 남친도 후리고 했거든요. 근데 정작 찐부자도 못 알아보고 쌤통이다. 집안 내력에 날강도 DNA가 있네. 정비 맡긴 차 몰래 끌고 나간 것까지 물어내게 해줘? 그리고 그쪽은 내 돈으로 남자랑 꽁냥꽁냥 즐겼던 돈과 학원비, 어울리지 않게 누렸던 기타 개인 관리비에 정신적 손해보상 소송 들어갈 거야. 첫 월급부터 압류 들어갈 거니까 기대하고, 아, 내 모닝 절도한 것도 빠지지 않고 신고할 거고요. 여친과 예비장인은 꼬리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직접 자료 정리하면서 미련 한 톨 없이 털어낸 저는 속이 시원하게 돌아섰습니다. 여친이 네 발로 기어 따라와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테스트한 거야? 오빠도 나 속였으니까 나도 잠깐 다른 남자 만난 거 서로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자. 너무해. 오빠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우린 아무 일 없이 잘 만나고 있었을 거야.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 사귄 적 없다고 좀 전에 네 입으로 말했어.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것만 갚아. 이자도 안 붙인 원금만 제때제때 제대로. 애초에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사랑이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해? 자네 노형 풀게. 우리 같은 서민이 귀한 사람 몰라보고 큰 실수했어. 우리 딸 많이 사랑하잖아. 부디 애비하는 손절해도 괜찮으니 딸만큼은 데려가시게. 뭐부터 사과하면 될까? 화가 풀릴 때까지 싹싹 빌겠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가엾게 여기고 한 번만 용서하시게. 아니면 돈이라도 안 받으면 안 되겠나? 자네에겐 있으나 마나한 돈이지만 우리는 평생 뼈 빠져라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란 거 잘 알잖아. 말을 섞을수록 답이 없는 가족이라는 걸 깨달은 저는 줄곧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장인은 자기 옷으로 롤스로이스 외관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다 보는 길에서 어르신께서 뭐하는 짓인가 싶어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 이후 저는 주식 거래를 마무리하고 800억이 찍힌 통장을 들고 그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파이어족으로 살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생각도 정리할 겸 코타키나발루 해변에서 칵테일 한 잔을 하면서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번호로 끊임없이 장문의 사과 문자가 오고 있지만 물론 단문은 해주지 않았고요. 들리는 소문에는 전 예비 처남이 올린 영상 덕분에 얼굴이 팔린 전 여친은 더 이상 항공사를 다닐 수 없어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전 여친의 남친은 아나운서 1차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헤어지자며 잠수 이별을 탔다고 하더군요. 제가 빌려준 7천만 원은 통장에 압류를 해놔서 일할 때마다 따박따박 입금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돈 많은 남자를 잡겠다며 어플과 클럽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 예비장인의 정비소는 원래도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의리로 와주던 동네 사람들마저 발길을 끊었고요. 전 예비 처남은 롤스로이스 타본 게 소원이라면서 지금도 기사시켜달라며 문자를 보내고 있네요. 여전히 크게 달라진 거 없는 이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된 게 최고로 다행인 것 같아요.